옛날 옛적 선사시대에 카이와 레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았고 바람처럼 언제나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레나는 바위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바위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죠. 어느 날 그들은 겨울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 숲속에서 열매와 뿌리를 수집해 오기로 했습니다. 레나는 바로 열매를 찾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종류의 열매를 발견하면 주변의 모든 열매를 찾아내서 수집했습니다. 한편 카이는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며 다양한 곳을 탐색했습니다. 카이는 레나와 달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대로 숲의 다양한 열매와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는 숲속의 위험을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독이 있는 식물을 피하는 등 그의 끊임없이 변하는 주의력은 위험을 회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카이와 레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카이와 레나는 겨울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레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열매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레나는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의 한 구역에 집중했지만 어제 이미 많은 양을 수확해버린 상태였고 남아있는 열매들은 이미 다른 동물들이 가져가 버린 듯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카이는 숲속을 누비며 다양한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카이의 관심은 그를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끌었고 카이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풍부한 식량원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카이는 레나가 수집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마을로 가져올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카이에게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마을의 리더가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카이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카이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카이는 학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여러 생각으로 분주했고 이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어 종종 중요한 정보를 놓치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카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자주 혼을 냈고 또한 카이는 숙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카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그의 에너지와 열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산만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취업 후에는 여러 산발적인 생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였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카이는 ADHD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ADHD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전전두엽의 발달이 늦어 충동성과 산만함, 주의력 저하 등이 나타나는 발달장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인구는 전 세계 어린이의 약 5%, 그리고 성인의 약 2.5%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ADHD인 사람을 전 인구의 8.1%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ADHD가 최근 알려진 질병인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이죠. ADHD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병하지만 현재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전이 ADHD 발병의 큰 요소를 차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왜 ADHD는 이제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왜 전 세계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ADHD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소개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인 과잉활동, 주의력 결핍은 고대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적인 활동은 고대 사냥채집 사회에서 효율적인 포식이나 위험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빠른 주의 전환은 다양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유용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 500명을 대상으로 먼저 ADHD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8분 안에 덤불에 달린 열매를 따는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하나의 덤불에서만 열매를 딸 수도 있었고 다른 덤불로 옮겨가서 딸 수도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 중 ADHD 증상이 있는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HD 증상이 있는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덤불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여러 덤불을 옮겨 다닌 참가자가 더 많은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거죠. 개인의 능력이 주로 정적인 활동으로 측정되는 현대사회에서 ADHD는 의학적으로 장애로서 분류되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는 현재까지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ADHD가 있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디자인과 같은 분야에서 이들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흐, 피카소와 같은 사람들도 ADHD였을 거라 추측되고 있고, 실제로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을 비롯해 솔란지 놀스와 같은 유명인들도 ADHD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열정과 동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하이퍼 포커스라고 불리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깊은 몰입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연구, 개발 등의 깊이 있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ADHD인지 궁금하신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ADHD 진단을 돕기 위해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서 어두운 칸에 체크한 문항이 4개 이상이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나가는 것은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힘든 점을 더욱 이해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